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 속보가 터졌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들어서서 무려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겠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7월 첫날 7월 시작하자마자 주택금융공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7월 보금자리론, 사실 뭐 정책 뭐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금리를 무려 0.3%나 인상하겠다. 와,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 달에 0.25%를 올렸습니다. 2월 달에 또 0.15%를 올렸습니다. 3월 잠깐 건너뛰고 바로 4월 달에 또 0.3%를 올렸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5월 달에 또 0.25%를 올렸고, 6월 살짝 건너뛰는가 싶더니 7월 되자마자 바로 또 0.3%를 올렸습니다. 아니 7개월 만에 지금 다섯 번째 인상이에요. 이게 도대체, 와, 아니 지금 은행들 뭐 금리 인상한다라고 말할 게 없는 게, 지금 정책 대출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릴레이로 이렇게 인상하는 거, 뭐 저도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7월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7월 7일부터 적용이 되고, 자, 보금자리로 이제 아낌 2 이거 기준했을 때 보통 우리가 30년 많이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30년 같은 경우에 5.1%가 되고, 뭐 조건이 되는 분들은 50년을 선택한다 그러면 5.2%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낌 2가 아니라 뭐 비대면 U 방식이나 뭐 대면 T 방식 이런 방식을 하면 0.1%가 또 가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0년 만기 기준 했을 때도 최대 5.2%라는, 정말, 아니 우리가 보통 보금자리론 정책금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거 뭐 한 2%대, 뭐 잘하면 한 1%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근데 이제 3% 없고 4% 지금 뭐 10년 정도 했을 때 4.9%니까 이것도 여기에다가 0.1% 가산하면 이제는 무조건 5%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 4%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30년 기준 했을 때 정책 대출, 보금자리론,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5.2%니까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6억 이하죠. 이게 지금 6억 이하고, 그다음에 뭐 무주택 또는 뭐 처분한다 그러면 뭐 1주택자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주택이고요. 자, 부부합산 지금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LTV가 최대 70%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3억 6천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생애 최초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까 LTV 지금 70%, 6억에 대해서 70%니까 6, 7이 42, 일반적으로 최대 4억 2천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30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이걸 뭐 많이 선택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생애 최초로 했을 때 4억 2천 대출을 받고 30년 만기 360개월을 해서 연 이자율을 5.2% 고정금리로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230만 원이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연봉 6천인 분이면 매월 한 500만 원인데, 500만에서 뭐 세금 떼고 뭐 하면 한 450만 원 받나요? 하여간 뭐 450만 원 받는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원리금 상환액 230만 원 빼고 나면, 야, 이거 뭐 거의 한 220만 원. 아니 여기다가 뭐 관리비 이런 거 한 3, 40만 원 내고 나면 이거 그냥 주거비로 쓰는 돈만 거의 한 260 뭐 이렇게 되겠죠. 200 한 5, 60. 야,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될까요? 200만 원 가지고 보통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야, 연봉 6천 받는 분들도 이거 감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자, 더더구나 내가 지금 4억 2천 대출 받는데 내가 갚는 이자만 4억 1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집값 상승기에는 이걸 상쇄하고 남는다고 하지만, 집값이 그냥 가거나 집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뭐 사실상 이거 4억 1천만 원은 다 날리는 거죠, 이자로. 자, 그런데 7월 지금 추가 대책 전망 중에서 아시겠지만 정책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적용하는, 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1015 대책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정책 지금 주담대 이것도 지금 규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DSR 40% 적용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DSR 40%가 정책 대출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월 230만 원. 자,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해서 4억 2천 대출 받았을 때 23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1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2,7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760만 원을 DSR 40% 0.4로 나누면 6,9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연봉 7천만 원은 돼야지 지금 4억 2천 이게 대출이 지금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연봉 7천만 원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자, 이것도 그렇지만 자, 정책 대출 조건 자체도 연봉 7천만 원 이하예요. 아니 DSR로 따지면 연봉 7천만 원 가까이 연봉은 받아야 되고 또 연봉은 7천만 원 이하고, 아니 그럼 이거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킬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또 이하고 또 여기서는 한 7천만 원 정도는 뭐 받아야 되는 거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노골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아니 무슨 1월에 올리고 2월에 올리고 뭐 3월 4월 올리고 5월 올리고 뭐 7월에 올리고, 아니 무슨 정책 대출을 아니 7월 아니 7개월에 5번 올리는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노골적으로 뭐 웬만하면 집 사지 말란 얘기고요. 뭐 또 그다음에 아예 뭐 지금 5.2% 정책 대출이 5.2%라는 것도 이제는 뭐 이거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노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집 사지 말란 얘기고, 뭐 여기에다가 DSR 40%까지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는 정책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은행 주담대는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고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 게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뭐 환율 문제도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고, 지금 뭐 일본 문제, 뭐 미국 문제, 뭐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글로벌 지금 자체가 완전 긴축 모드예요. 이제 뭐 금리나 사이클은 다 끝난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긴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 금리가 미친 듯이, 특히나 국고채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담대 금리가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상 뭐 어느 정도는 오늘 정책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이런 실질적인 시장금리의 인상, 자금 조달 이땅 금리의 인상,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정도로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농협은행 같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4%까지 가 있고 거의 8%고요. K뱅크, 자,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8.65%, 거의 뭐 9%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 이제 6억까지 대출을 받죠. 15억 이하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15억 이하 집을 살 때 6억까지 대출을 받는데,
보통 뭐 360개월, 30년 만기 많이 선택하시고 만약에 8.65% 최고 이율로 만약에 이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무려 467만 원,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6억 정도 빌렸는데 뭐 한 10억 정도 갚는 거죠. 이자만 10억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원리금 상환액이 470만 원이에요. 그럼 매월 470만 원씩 갚으면 12로 곱하면 1년에 원리금 상환액만 5,6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640만 원을 DSR 40% 적용을 하면 1억 4,100만 원인데, 자, 결국은 연봉 1억 4천만 원은 돼야지 15억 아파트 살 때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자, 7월 16일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확정적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6억 대출을 받아서 360개월 상환하고 연 이자가 10%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526만 5천 원,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이자액만 무려 13억이 돼요. 자, 6억 대출 받아서 13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집값 이거 하락하면 정말 아우 이거 뭐 개고생만 하고 정말 난리 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원리금 상환액이 530만 원이라는 건데, 자, 530만 원에 12를 곱하면 매년 1년에 6,36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거고, 6,360만 원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하면 연봉 1억 5,900만 원. 자, 결국은 연봉 1억 6천 정도는 돼야 한 6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6억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극소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봉, 자, 1억, 아까 6천, 와, 1억 6천 넘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이 중에서도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결국 연봉 1억 6천 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대출 DSR 적용하면 저가 아파트 쪽에 매수자가 없죠. 아까도 보셨지만 아니 7천만 원 DSR을 맞춰야 되는데 또 연봉은 조건은 7천만 원 이하예요. 뭐 여기다가 뭐 지금 이자도 5.2%,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중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도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끝장이죠. 뭐 아니 연봉 1억 6천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가든 뭐 중고가든 모두 살 사람이 없어지는. 자, 이제는 뭐 그렇죠. 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 그래봐 이거 거의 뭐 확정적이잖아요. 대부분이. 자, 안 그래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 5년 전 집값 밑으로 반토막이 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동대문 청량리에 이제 청량리 현대인데 34평형이 21년 그러니까 5년 전에 10억을 터치했던 아파트예요. 아무리 1층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6월 23일 계약인데 5억 9천이면 와 10억짜리가 5억이면 마이너스 41%. 이거 뭐 반토막 아닌가요? 아니 청량리에서 10억짜리가 5억으로 반토막, 뭐 1층이라고는 하지만 참 충격적인 거래가 맞고요. 그리고 노원 중계 주공 2단지 17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8천까지 갔던 게 3억 3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1%고요. 상계주공 9단지 21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7억 2,200까지 갔던 게 4억 3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고요. 상계 대림 33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1억 9천, 12억 턱밑까지 갔던 게 6억 2천까지 하락하면서 완전 반토막이네요. 마이너스 47%고요.
자, 그리고 도봉구 방학 신동아 1단지 22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8천까지 갔던 게 3억 4천5백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1%고요. 창동주공 17단지 15평형도 5년 전에 5억 9천9백, 6억 턱밑까지 갔던 게 3억 1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48%고요. 도봉구 쌍문 신라이프 30평 6억 5천까지 5년 전에 터치했던 게 2억 9천, 3억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55%, 반토막 아래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뭐 동탄 일단 규제 지역으로 어제 이제 묶였죠.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하락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미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탄역 아주 주변을 빼고는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집값보다 상당히 하락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크힐 반도 유브로 아이비파크 10점인데 36평형 5년 전에 8억 7,800 거의 9억 턱밑까지 갔던 게 지금 6월에 뭐 지금 다 5억대 거래요. 그래서 5억 지금 1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41%. 자, 동탄도 뭐 이렇게 되면 뭐 또 충격적인 하락 거래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 위시티 2단지 자이 5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0억 1,500, 10억 넘었던 게 6억으로 마이너스 41%고요. 시흥 105 신도시 C1 호반 서밋 플레이스 35평형도 10억 딱 터치했죠. 5년 전에. 그런데 5억 7,500으로 마이너스 43%고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9억 2천까지 갔던 게 4억 8천으로 마이너스 47%고요.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1억 터치했던 게 6억 5천으로 마이너스 40%고요. 그 다음에 김포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 4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7억 8천 갔던 게 4억 4천으로 마이너스 43%고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제일 풍경채 39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1억 2,500까지 갔던 게 6억 5천으로 마이너스 41%고요. 평택 고덕 신도시 자연엔자이 33평형 5년 전에 9억 터치했던 게 5억 마이너스 44%고요. 안양 동구 비산 이편한 세상 동안구 이편한 세상 45평형 22년에 11억 터치했던 게 6억 1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43%고요. 남양주 별내 대원 칸타빌 49평형 14억까지 갔던 게 7억 8천으로 마이너스 44%고요. 용인 대주 피오레 2단지 기흥 65평형 5년 전에 14억 9천5백까지 갔던 게 5억 8천으로 마이너스 60% 충격적인 거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도 그렇죠. 서구 이제 청라국제신도시의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34평형 5년 전에 12억 9천5백 13억 턱밑까지 갔던 게 7억 6천7백 마이너스 40%고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2억 터치했던 게 6억 6천으로 마이너스 45%고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3평 같은 경우에도 22년에 12억 4천5백까지 갔던 게 6억 3천으로 마이너스 49%. 다 거의 뭐 반토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수르베 마을 1단지 39평형 5년 전에 15억 터치했던 게 8억으로 마이너스 46%고요. 세종에 있는 호려울 10단지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 38평형 뭐 5년 전에 11억 9천5백 10억 턱밑까지 갔던 게 7억 1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40%고요. 가락 22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일 33평형 5년 전에 8억 3천까지 갔던 게 3억 9천8백 마이너스 51%. 이거 뭐 1층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6층 같은 경우에도 8억 3천이 4억 4천5백으로 마이너스 46% 반토막 가깝고요. 그리고 호려울 1단지 대박 노블랜드 25평 같은 경우에도 6년 전에 8억 4천5백까지 갔던 게 4억 5천5백으로 마이너스 46%. 3층 저층이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21층 고층 같은 경우에도 8억 4천5백까지 갔던 게 4억 9천으로 마이너스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을 4단지 프루지오 34평 같은 경우에도 7억 9천, 8억 턱밑까지 갔던 뭐 이거 5년 전의 집값이죠. 그런데 4억 5천까지
마이너스 41%. 자, 결국 뭐 서울도 그렇고 또 경기도 그렇고 지금 인천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폭락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대출에다가 DSR 적용하면 저가 아파트 매수자 없겠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 중고가 아파트도 끝장이 납니다. 자, 결국은 지금 7월부터 2차 폭락이 뭐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첫날부터 사실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정책 관련된 부분이든지 아니면 뭐 시장 뭐 시중 금리든지 굉장히 뭐 금리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번거롭고 귀찮으실 텐데도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참 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뭐 매일 제가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볼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도 뭐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